자, 뉴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 매매 금지 특약으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전세, 깡통 전세, 자, 임차인들 전세 사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세 사기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보증보험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네, 뭐 지방에서 올라오든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있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많이 없고 매매 사례가가 잘 없기 때문에 간평사가 마음만 먹으면요, 간평 금액을 높게 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왜? 빌라의 KB 시세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풀로 받게 하고, 네, 나중에 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전세가 못 돌려받았어. 자,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긴 사람들 있다면요, 그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은행이 날리는 거겠죠. 네, 물론 본인은 본인이 지불한 그 현금만, 네, 그것만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문제는 제가 방금 이렇게 말할 때 가지고 대충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심각한 상태예요. 배우지 못해도,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누가 나를 챙겨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스스로 배워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사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의심되면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이용해서 나의 레버리지란다. 네. 나의 리스크를 해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가들은요, 월세에 많이 사는 이유예요. 내가 언제든지 적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다소 내지만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돈 떼일 염려가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자, 입주 희망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앱으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도 니네 다 처벌 때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나 국세,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어도, 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깡통전세의 주요 타깃이 된 신축 빌라 시세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간평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시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의 150%에서 140%로 낮추기로 했고요. 자, 기존의 좌쪽인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쪽인 정권이 잡으니까요, 이렇게 국민들 재산 보호, 좌는요, 서민은 더욱 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표가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올라프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원희룡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장관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햇빛권님께서. 네. 매일 하시다니 대단해요. 아, 감사합니다. 신혜님 반갑고요. 호박님 반갑습니다. 정기인님 반갑습니다. 박종희님 반갑습니다. 내상준님 반갑습니다. JK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반갑고요. 엄경님 반갑습니다. 네. 갈차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항상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자, 오늘 결국 여야가 진통 끝에 반만 합의했습니다. 자, 합의하지 못한 것은요, 종부세에서 이번에 1주택자 특별 14억까지 공제, 그건 안 된대요. 네. 민주당에서 그거는 배 아파서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를 합의를 했는지 보면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침이 목구멍을 들어가서 폐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놀라셨죠? 네. 자, 고령자 장기 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해주겠다고 해요.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에서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 1억 이하가 아니고요, 이게 농어촌 주택이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별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네, 고령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그리고 장기, 종부세 납부 유예, 상속 증여 양도, 뭐 이런 거까지, 네,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있는 겁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14억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뭐 그다지 뭐 큰 이슈는 없죠. 자,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보면은 과연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생각을 다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표가 무섭거든요. 네, 서울에 강남 좌파들 많습니다. 네, 강남 좌파들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놓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2년 후에 총선입니다. 총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광역시에도 집값 많이 올랐죠. 특히 부산, 그리고 대구, 그리고 또 어디요? 글쎄요. 네, 대구랑 부산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해주고 부담을 줄여줘야지. 자꾸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뜯어내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야당에서 그렇게 막아서서 되겠습니까? 네, 뭐 재미없죠? 네, 재미없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 드릴게요. 오늘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면은 기존 방송 30분 하려던 것에서 40분 동안 방송할 겁니다. 10분 더 늘릴 테니까요. 좋아요 팍팍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자, 오늘 달러를 보시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1354원으로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달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이거 10년 동안 최고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리먼 쇼크 났을 때 이 정도였을 건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탄감이요? 탄감 되겠습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자, 박상민 최고님께서 연식 20년에서 25년 아파트는 매력이 없나요? 네. 매력이 없습니다. 그 왜 살 겁니까? 네. 아니, 매력 넘치는 게 천지입니다, 지금. 자, 특히 27, 28, 29, 30. 얘네들은요, 재건축이 가능한 연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 투자금이 몰려들지, 그냥 애매한 20년에서 25년 사이? 그건 조금 별로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박상민 최고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식이 20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지금부터 20년 전이면요 2002년이에요.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98년부터 2002년 사이. 그때 입주한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3룸인데? 3룸이란다. 네, 3베이인데 하고 싶으세요? 매력이 없죠, 당연히. 왜?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사고 나서 나의 다음 매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호재를 물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에서 25년 아파트는요, 매매가 전세가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 그렇지 않는 이상,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차라리 더 오래된 것에 더 적은 갭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굿 해빙님 반갑습니다. 네, 주수경님 반갑고요. 네. 자, JK님께서 도서 추천해 주시어 오래전에 사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가이드 읽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네. 글 읽으시고, 좀 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투자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네, 셰프님 반갑고요. 자, 부동산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저기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의 분양권들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부산의 분양권들. 네.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 네. 서면 비스타 동원. 네. 서면 비스타 동원. 여기 서면까지 뭔데? 무슨 서면 비스타 동원.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네. 298%이죠. 자, 구조 이쁩니다. 구조 이뻐요. 요새는 8호제곱미터 5구 타입도요. 네. 이 포베이로 나옵니다. 방이 상당히 작겠죠? 네. 자, 이렇게 84 타입이 있고요. 84 타입 꺾였죠? 꺾인 건, 꺾였나? 네, 꺾였네요. 네. 꺾인 것처럼 보이죠? 네. 안 꺾였나? 맞바람이 칠 것 같은데? 침실이 이게 맞바람 안 치네요. 네, 꺾였네요. 네. 자, 이게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억 5천, 조합원 물건, 네. 업무 진행 및 별도, 이쁜 구조 알파룸. 이거는 뭡니까? 지역주택조합 매물이겠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권이고 1억 5천 요거인 것 같고,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5억 7천 또 이렇게 있죠. 네, 보시면은 판상형 구조 5억 7천. 네, 조합원 물건이네요. 네, 업무 진행 및 별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요, 다주택자가 취득하기 어려워요. 그 조합이 결성될 때, 조합원 모집할 당시, 그때 무주택자 또는 국민평형 이하의 1주택자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네. 왜? 매수자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네. 그래서 요렇고 또 다른 데 가볼까요? 자, 어디 가볼까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아너. 네, 지금 어때요? 8억까지 나오죠? 네. 3억 3,600. 와, 이거 피가 많이 붙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22년 3월에 8억 8천 찍혀있죠? 네. 자, 작년 3월달에 8억 7,500 찍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다음 거래는 낮겠죠? 다음 거래는 더 낮게 거래될 겁니다. 자, 올 9월달에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전세. 네. 보면은, 어때요? 4억에서 5억입니다. 과연 이게 4억, 5억으로 세팅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저는요. 세팅 가능할까요? 이게 입지가 좋아요? 아니죠. 네. 입지가 좋지 않고요. 여기 위에 지금, 위에 4억에 4억 3천 되어 있잖아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네. 명륜 힐스. 네. 같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아파트까지요. 네. 보세요. 트라디움이 5월달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전세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전세 4억부터 이렇게 쭉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전세가, 4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로 해서, 네. 트라디움 전세가 124개입니다. 874세대 중에 124개죠. 월세 44개 하면은 168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자, 이선우님께서 내년 말쯤에 울산 대연도시앞 34평 매입 괜찮을까요? 자, 선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님은 내년에 울산 대연도시앞 34평을 매수하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울산이요? 어때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같으면 내년에 울산에 매수하는 게 괜찮다 생각하세요? 자, 저는요 항상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추세가 줄어드는 걸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이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아요. 네,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3년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울산에 예전에 부대장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에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손해는 볼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근데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지만은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다운지구 만세대가 입주가 언제부터 진행되죠? 25년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삐빅님께서 충주 예성 세경아파트 투자용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주요? 충주를 왜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삐빅님. 네? 혹시 충주를 왜 보세요? 충주를? 충북 충주. 입주 물량이요. 내년에 1100세대, 25년도에 1100세대가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은요. 그다지라 생각을 하는데 충주를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요. 단언컨대 네. 충주의 자, 예성세경 호암동 예성세경 네, 충주 호암동 예성세경입니다. 네, 호암지 생태공원 여기 되어 있고요. 자, 세대수가 616세대예요. 98년 7월에 지어졌고요. 지금 9평부터 20평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이 230%인 거 봐서는 층수가 조금 있겠죠. 자, 전체 기간 보면은 아이고야 거래가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91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게 뭐예요? 차트가 아니 집을 사면은 뭐 돈 돌려줍니까? 네, 전세금 7,700이네요. 네. 자, 예성세경 가볼까요? 예성세경. 네.
애성세경. 지금 매매가 8,500짜리 하나가 있네요. 네, 전세가 없어요. 네, 완전 올수리. 엘베이스. 이거 말고 위에 거예요?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까? 네.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가 6,000부터 있죠. 전세는요? 와, 이거 전세가 4,6,500 있네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깔끔하게 잘 처리해놨네요. 이거 1층인가? 이건요? 1층처럼 보이네요. 네. 1층 맞네요. 자, 이걸 사겠다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네. 이걸 사겠다는 말씀이세요. 아, 요거예요? 애성세경? 네. 자, 이거를 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거잖아요, 애성세경. 네. 층이 높잖아요. 재건축 됩니까? 불가해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돼요? 세경 아파트? 이건 될 수 있죠, 세경 아파트는요. 재건축이 되죠,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분양을 하면. 네. 자, 84 타입 같은 경우가 인근의 충주 호암 힐데스하임 84 타입이, 자, 매매가가 어때요? 4억 3천 정도 하죠. 네. 4억 5천 정도 치고, 네.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충주 호암 힐데스하임. 용적률 어떻게 되죠? 나와 있진 않네요. 아마 제 생각에 용적률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층이 낮으니까요. 자, 1, 2, 3, 4, 5, 6. 6층이네요. 네. 이건 뭐지? 반지하예요? 지하층도 있나? 잠깐만요. 요거 집인가요? 이게 아파트인데 반지하도 있네요. 1, 2, 3, 4, 5. 반지하 같네요. 네. 반지하네요. 아이고야, 진짜 무섭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92년에 지어졌고요. 재건축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여기 잠깐 가보니까는, 로드뷰로 가보니까 뭔가 지금 붙어 있죠. 네. 어디 갔죠? 분양? 포함 세경 애성 아파트 자녀세대 분양? 이 세경 애성 아파트가 예전에 임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자녀세대 분양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별로라 생각합니다. 별로. 목적이 없잖아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싼 거밖에 안 되는데, 싸다, 저렴하다, 1억이 안 된다,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거 할 거면은 요런 거 사가지고 재건축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내포 신도시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소도시는요, 자고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팔기가 어렵습니다. 팔기 위해서는요, 요행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요, 기도 매매예요. 기도 매매. 근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 보러 일주일에 괜찮게 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격만 맞추면 꾸준하게 와요. 그런데 이런 충주 같은 소도시는요,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다. 집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좋아요 100개 넘으면 제가 40분 방송을 딱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100개 안 넘으면요, 이제 5분 후에 방송 끝입니다. 자, 제 목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충주는 아니에요. 충주 투자할 거면 그냥 청주를 해야죠. 충주 투자할 거면 청주를 해야죠. 청주가 인구가 몇이에요? 80만이 넘어갑니다. 80만 넘어가요. 자, 청주에 예전에 제가 작년 4월 달에 추천했던 아파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 수곡동의 수곡 더샵. 네.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네. 수곡동의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예요.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그때 작년 4월달에 입주할 때요, 4억이었어요. 4억. 4억도 있었고 3억 후반대로 있었고 피가 1억 정도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억대 분양가가 있었는데 그 한 1억 정도 붙어가지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가 대충 한 3억이었어요. 그래서 1억 정도에 들어갔는데 투자금이 샀으면 1억 벌었죠. 네. 4억이 5억 천까지 올랐으니까요. 네. 이게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아니, 수곡동은 법원 옆이긴 하더라도 주공 아파트가 많아서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근데 이 낙후된 지역에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신축은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입주한 아파트는요. 왜 그래요?
그만큼 신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신축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주목하고 매수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줘서 사신 분도 계십니다. 네, 제가 그때 비교했던 아파트는요, 여러분 어디 아파트요? 바로 가경동이죠. 가경동의 아이파크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33평의 금액대를 보시면은 21년 4월 때 6억 7천이잖아요 금액대가. 그러면 아까 수곡동 더샵이 4억입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몇 킬로미터예요?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5km가 안 됩니다. 5km가 안 되는데 어떤 쪽은 저기 6억 초반이고요. 어떤 것은 4억이다. 그러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신에 그냥 한 학기에서도 이렇게 가격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기인지 어디 사이클인지 그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자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우리의 행동은요,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현재 사이클이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회복장에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구분하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은요, 지금 기준으로 2년은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 들어가세요. 네,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왔다 갔다 보합을 하고 있고, 손님이 가면은 중개사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그런 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좋아요 100개 나오면 제가 방송 40분까지 한다 했습니다. 현재 86개입니다. 좋아요 힘 좀 더 내주세요. 네. 자, JJ님께서 부산 에코 델타 시대 청약할까요? 네, 청약하세요. 왜? 싸니깐요.